나나님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냥 스튜디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작년에 건물주 30명, 올해 벌써 건물주 10명을 만든 곳입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에서 이제 건물주가 되시고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3월이거든요. 근데 10명이 만들어졌다는. 맞아요. 벌써 건물주가 10분이 되셨고 작년에 제 목표가 건물주 30명 만들기였거든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올해 제 목표는 30명 건물주를 만드는데 돈이 많으신 분보다는 좀 소액으로 건물주 만들기. 그래서 1억 이하 가지고 건물주 내기 프로젝트 30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올해 10명이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착각 중에 하나인데 건물주는 돈이 되게 많거나 금수저이거나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닌 거죠. 저도 건물주가 됐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됐잖아요. 대부분이 에어비앤비를 경험했거나 에어비앤비 기반으로 숙박업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경험해 봤거나 에어비앤비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그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건물주가 되는 건지 오늘? 아, 좋아요. 오늘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그분들만의 특징이 있었어요. 대부분들이 일단 에어비앤비를 경험하신 거예요. 또는 에어비앤비를 가족이 하고 있거나 에어비앤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동네에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럼 이거 돈 되겠네? 돈이 되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훨씬 수월하게 건물로 넘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에어비앤비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없거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바로 딱 못 사요. 왜냐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될 수도 모르겠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근데 이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성공을 맛봤거나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거 돈 된다, 난 들어간다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건물이라고 항상 월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실일 경우에는 임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임대를 채워서 받게 되는 이 건물의 수익률이 3%, 4%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자랑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죠. 그런 물건들을 많이 보다가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돌리게 되면 3%, 4% 나오는 수익률이 20%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좋다. 건물을 사려고 미리 보셨던 분들이 이거 에어비앤비 돌리면 진짜 수익률이 높아지네? 깨닫고 바로 사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15% 이상 수익률이 나와?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3%, 4%만 수익률이 나와도 건물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5배, 6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는 썸네일 보면 건물주의 시대는 끝났다, 뭐 건물주의 몰락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사라지고 요즘 자영업자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명했던 가로수길도 공실로 텅텅 비고 되게 유명했던 상권들도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실은 건물을 샀어. 임차를 맞출 수 있을까부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세팅해가지고 숙박으로 돌려버리면 거기에서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니까.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에어비앤비를 잘 돌려서 수익률을 올리지. 그러니까 뭐 임차를 어떻게 맞추지, 공실률이 왜 이렇게 높지, 월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게 받을지를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열정적이신 분들, 특히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이거 너무 강의가 허접해요 라는 사람이 있고, 이 강의를 듣고 건물주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학습하는지 학습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강의하잖아요. 여기엔 건물주가 되시는 분도 있고 당근서판기 강의 별로던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 건물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습자의 열정과 노력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정이 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금방 건물주가 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도와드리고 조금 불편한 부분을 좀 서포트해드리고, 그리고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지식을 좀 전달해주는 게 다지, 결정하고 선택해서 책임지는 건 각자의 몫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됐고 되게 긍정적인 사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빠르게 건물주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고 내 열정과 나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보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3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30억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건물주가 돼요.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살아있어요. 완전 달라요. 30억이 있지만 이걸 여기다 쓰는 게 맞나? 이게 맞나? 계속 이제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비교하시고 세월이 다 지나가죠. 근데 3천만 원밖에 없는 분은 일단 달려들어서 사시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정과 긍정적인 사고와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제가 해라 해도 10명도 할까 말까거든요, 진짜로. 이미 너무 보수적으로 필터를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아닐 거야, 저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은 대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바꿔드릴까, 그게 제 인생 최대 고민이에요. 왜냐면 이거 돈 진짜 금방 버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3, 4년 지나봐봐요. 엄청 포화될 거예요. 빨리 미리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건물값도 많이 올라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특히 경매로 낙찰받아서 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경매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죠. 이게 소문 좀 나고서 경매로 건물 사가지고 숙박업 맞춰서 수익률 올린다고 이거 얘기 들으면 다 들어오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할 때.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먼저 들어가서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제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가계부 쓰시고 에어비앤비 하시고 경매 배우고 건물주까지 이 테크트리를 따라서 끝까지 결국은 건물주가 되신 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4년 전, 5년 전에 만난 거예요. 가계부로. 왜 커피 사드셨어요? 지금 고정지출 70만 원? 정신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막 이랬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따라와서 경매도 배우고 에어비앤비도 배우고 이제 건물주가 된 거예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저는 증명했죠. 이게 된다. 제가 가계부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돈 모은다고 티끌이지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왜 그렇게 하고 살아? 인생 뭐 없어. 좀 써. 돈 벌어서 다 뭐하니?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귀를 막고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대로 간 거죠. 에어비앤비 돌릴 때도 그게 되는 줄 아냐? 500에 40만 원? 제가 경매를 할 때도 그거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아파트 단타 쳐가지고 어느 세월에 부자 돼. 그리고 건물 살 때도 뭐? 모텔을 왜 해? 했던 이 모든 테크트리들을 따라서 결국은 돈을 모으고 건물주가 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증명한 거니까. 단 한순간도 사람들이 된다고 했던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묵묵히 그냥 그 과정들을 밟아서 만들어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고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건물주가 되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저한테 너무 소중하죠. 정말 저는 작은 에어비앤비라는 지식을 하나 전달해 드렸는데 그걸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퇴직하시고 앞날이 막막했다. 뭐 경비로 취직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몰랐다. 그런데 선생님 에어비앤비 강의 듣고 취직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내가 시간 쓰고 싶은 대로 시간 쓰면서 하루에 30분, 40분만 예약 메시지만 보면 되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 다 너무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죠. 제가 강의를 왜 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좋으면 네 혼자 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렇게 좋으시면요. 혼자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좋은 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병원 다니면서 가계부 썼을 때 그렇게 가계부 쓰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 쓰고 에어비앤비 하자 그럴 때 안 하고 경매하자 그럴 때 안 하고. 근데 이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하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제 입장에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재밌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저는 입이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건물을 사요. 에어비앤비를 해요. 경매를 해요. 인생이 바뀐다 얘기예요. 그럼 내가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렸구나. 평생 죽을 때까지 250만 원, 300만 원 벌면서 살 줄 알았던 내 인생이 이거 해가지고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기서 살아있음을 또 느끼죠. 나 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거 해봐야지. 새로운 거에서 또 다른 거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조금.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전 대문자 이거든요. 완전 외향형이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같이 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지옥이에요. 난 하기 싫은데. 나 관심도 없는데 지가 에어비앤비 좋아한다고 나한테 맨날 설명해. 근데 이분들은 하고 싶어서 와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제가 전달만 해주면 제가 기가 빨리잖아요. 에너지를 받아요. 또 제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계속
에너지가 체력이 받쳐주는 동안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신 분들한테 10분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제 두 번째 거 사야죠. 첫 번째 거 빨리 이제 세팅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 거 사야죠. 멈추면 안 돼요. 나 이제 건물도 이제 샀고 현금 흐름도 한 1,000만 원씩 들어오고 퇴사도 할까 고민도 되고 근데 퇴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가 아니라 나태지옥에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거 해야죠. 지방에 있으면 이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물건으로, 작은 거 있으면 좀 큰 물건으로 빨리빨리 이제 확장해야죠. 자, 나태지옥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빠르게 세팅하시고 자리 잡으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고생하셨고 네. 지난날 이런 감성적인 멘트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두 번째 거 가야죠. 네. 당근,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에어비앤비부터 하면 돼요. 에어비앤비에서 성과를 내고 그 다음 건물로 넘어오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사실 직장 다니면서도 아이 키우면서도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모두 다 하기에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노동 강도가 세지 않고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처음에 이제 물건 구하고 세팅하는 것까지만 해놓으면 자동화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성과를 내면 그 다음에 건물까지도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초반엔 어렵긴 어렵죠. 초반에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여기가 될까?부터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여기에서 하면 될까? 일단 그거 걱정.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괜히 이상한 게스트가 와가지고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의 고민들 끝도 없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낡은 숙소들을 고쳐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화장실을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곰팡이를 없애려고 락스를 뿌려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또 페인팅을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바닥에 타일 카페트를 깐다든지 정말 많은 다양한 셀프 인테리어를 했었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오픈을 했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게스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알아갔었습니다. 그걸로 그러면 월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다고? 숙소 하나에서 한 15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150만 원이. 저는 경매로 물건을 낙찰 받아서 그걸 등기를 치고 임차인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월세를 받았는데 이거는 부동산 살 필요도 없죠. 임차인을 힘들게 맞출 필요도 없죠. 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없죠. 나중에 물건 엑시트해야 되는 고통도 없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현금흐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약간 뇌가 깨이는 기분이 들었죠. 물건 정하고 숙소 세팅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뭐 1년, 2년, 3년 그냥 자동화로 돌아가거든요. 가끔 이제 메시지 주고받고 예약받고 요 정도만 하면은 사실상 전혀 문제되는 게 없고 얼마든지 여러 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업으로도 할 수 있고 전업으로도 할 수 있고 퇴직하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처음에만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되게 자동으로 굴러가는데 이게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안타깝죠. 그러면 그 에어비앤비를 처음 시작하고 싶으면 네. 어떤 것부터? 일단 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공간을 판다 책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봐보세요.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되는지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사람도 하는구나, 이런 집에도 하는구나 후기 영상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더 빨리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제 무료 라이브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무료 라이브만 들으시고 오픈하신 분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 교육 들으신 분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의 수강생은 아니니까 못 들어오는데 이 커뮤니티, 당자쌤 커뮤니티 들어가고 싶다고. 저 당자쌤 무료 라이브 듣고 오픈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무료 라이브를 들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고정 댓글에 무료 라이브 링크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시작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생각 많이 하시고 걱정만 하시느냐고 고민하다가 끝나시는데 고민하지 말고 무료 라이브 들으시고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중간중간에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걸로 진짜 힘들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는 거 그대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본 그 이상을 뛰어넘질 못해요. 제가 옛날에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사원증 메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는 밥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간호사라면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밥은 품과 동시에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제가 이제 교육받느냐고 종로나 뭐 이런 데 충정로나 이런 데 가요. 그러면 그렇게 사원증을 메고 한가롭고 여유롭게 점심을 먹고 사원증을 목에다 맨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또로로로. 나는 언제 저렇게 커피도 마셔보지? 그 다음에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결혼한 다음에는 유모차 비싼 거 끌고 다니는 여자를 보면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 애기랑 유모차도 한번 끌면서 산책할 시간도 없어요. 눈 뜨면 출근해야죠. 퇴근하면 애 데리고 와서 씻겨야죠. 먹여야죠. 입혀야죠. 맨날 내는 건 짜증이죠. 근데 저 여자들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출근하는데 유모차를 노래 부르면서 끌면서 가는 거예요. 저렇게 이 시간에 아이랑 같이 산책을 다닐까. 그때 제 꿈이 유모차 끌고 다니기. 자, 봐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기까지밖에 못 봐요. 고기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욕하죠? 그냥 그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것 그대로밖에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뛰어넘었죠? 욕할 수 없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을 절대 욕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사원증 모기 걸어보고 밖에서 밥 먹는 게 꿈이에요. 진짜 꿈이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렇게 남기시는 분들은 그냥 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저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저처럼 인생을 처절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봐요. 그런 사람들은 응원의 댓글을 또 남겨주시겠죠? 그리고 당근 자판기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한 말씀 해주시겠죠? 그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면 그게 진짜니까. 저는 계속 성장하고 싶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돼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임장하고 싶고 건물 사고 싶고 운영하고 싶고 저는 현장에서 계속 있고 싶거든요. 일하고 싶거든요. 움직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건강해야겠다. 그러려면 살 좀 빼야겠다. 맨날 이제 하는 생각이 그런 거죠.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물까지 왔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있을 거다.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이 있다. 왜냐면 또 좋은 거 해보고 돈 벌면 같이 하면 또 좋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랑 따라오시면 되죠. 근데 돈 버는데 낭만은 없습니다. 쉽진 않지만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